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의학계열 논술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리논술 총정리 6부라고 해서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자세한 것들은 파악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대학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논술 지원할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들을 간략하게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올해 논술대학은요, 의학계열 논술대학은 의학과가 10곳, 치의회가 3곳, 한의회 2곳, 수의회 2곳, 약학이 11개 대학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북대가 의회도 있고 치의회도 있고 수의회도 있죠. 요 3개의 학과들은 같은 대학이므로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회나 한의회나 약학도 같은 시험지로 보고, 이 대학의 이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조금씩 다른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의학과가 가장 합격자의 수준이 높고, 그 다음 치의회, 한의회, 수의회, 약학, 수의회랑 약학은 입결이 비슷해요. 요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올해 가천대가 갑자기 의학과가 40명을 수리논술로 선발하고요. 숙명여대 약학과 아주대 약학이 신설했고, 그런 덕분에 의학계열의 모집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논술 반영 비율은 각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논술 시험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수능 최저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교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는데요. 논술 100인 대학들은 교과를 1%도 반영하지 않아요. 굉장히 학생에게 유리하겠죠? 여기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가장 많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유일하게 연대만 치의회랑 약학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 아래는 교과를 10%, 20%, 30% 반영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해봤는데, 교과를 10% 반영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과의 반영률이 10%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10%일 뿐 실질적으로는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의 반영 비율은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내신 점수가 한 4등급 정도 이하의 학생이라면 조금 따져봐야 되겠고, 3등급 정도의 학생이라면 논술에서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교과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앙대와 동국대만 출결을 반영하는데, 이 대학들은 교과보다는 출결의 반영 비율과 영향력이 더 크답니다.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전 영역을 무조건 일단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능 전 영역은 제2 외국어나 한문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대학별로 미적 또는 기하를 꼭 봐야 되는지, 아니면 확통을 봐도 되는지, 탐구를, 과학을 봐야 되는지, 사탐을 봐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읽어도 이해가 되실 수준이고요. 성균관대 약학만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가톨릭대, 의회, 약학, 경북대, 부산대, 고대, 세종, 인하대 등은 미적 또는 기하를 봐야 되고, 과학도 서로 다른 2과목, 가톨릭대 약학만 과학을 한 과목만 필수 응시하면 된다는 조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적용할 때 수학과 탐구를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는 대학이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고, 가톨릭대 약학은 과학 한 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학과의 수능 최저를 말씀드릴 텐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읽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설명을 할게요. 가톨릭대 의회는 3합 4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 과학을 반영할 때는 과학 2과목의 평균인데 소수점 아래를 절사합니다. 그리고 수능 전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경북대 의회는 국수형 중에 2개, 과학 하나에서 3과목의 합이 4가 되어야 하고, 과학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데 반올림을 하겠다는 건 학생에게 손해죠. 예를 들면 과학 2과목의 평균이 1.5라면 이 학생은 반올림에서 2등급으로 반영을 하니까 학생이 더 손해가 되겠죠? 소수점 아래 절사하는 것과 딱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희대 의회는 3합4의 탐구 반영 시 2과목 평균이고, 절사 안 함은 과학 2과목의 평균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런 뜻이고요.
부산대의회는 수학을 무조건 포함해서 반영을 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요. 이 의예과 대학 중에서 가장 수능 최저가 센 대학교가 연대미래하고 중앙대 의학계열입니다. 중앙대 의학계열은 4보인데 과탐이 2과목 평균이고 한국사 4등급이네, 영어는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는 4과목이 결합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센 편이고요. 연대미래도 국수 과과 중에 세계 1등급인데 과학 2과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과목처럼 반영하고 영어 2등급에 한국사 4등급이니까 여기도 4보에 육박하는 수능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합격에 더 절대적인 조건이 되겠죠? 부산대의예과는 지역인재 전형이어서 부울경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수의예, 치의예, 한의예는 여기에 이렇게 학교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학과도 마찬가지로 가톨릭대 약학과는 3합5인데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을 한 과목 포함해서 4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고, 경희대 약학은 경희대 의예랑 똑같죠. 동국대 약학은 3합4고 3합4 조건이 굉장히 많죠. 탐구 반영 시에는 평균은 평균을 반영하는 거고, 절사는 소수점 아래 절사하는 거고, 탐1은 탐구를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체제를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9월 평가원에서 수능체제를 3합4의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최고가 3합5 정도라면 지원해도 괜찮아요. 근데 3합6, 3합7 이렇게 가면서 어떤 과목 성적 올리고 다른 과목 성적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허무할 때가 많으니까 수능체제를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의학계열의 수능체제가 100명이 지원한다면 15명 정도만 맞추니까 85명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한 수능체제를 실제로는 못 맞추는 거예요. 대학별 논술시험 범위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전범위인 대학들이 이렇게 가장 많고요. 전범위에다가 과탐 논술을 보는 대학교가 경희대 의치한약계열, 그리고 기하를 뺀 대학교가 가톨릭대 의예약학이고요. 가톨릭대 의예는 100분, 가톨릭대 약학은 90분이고 4문제고 3문제로 3문제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확통을 뺀 기하까지 보는 대학이 부산대 의예약학 한의예고, 부산대는 미적분과 기하를 무조건 출제합니다. 연대미래는 과탐 논술의 물화생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요. 과탐2까지 진행되고 확통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미적분까지 보는 대학에 의학 논술을 추가한 경북대 의학 논술은 생명과학과 통합과학이 출제 범위고요. 아주대 의예는 생명 논술인데 아주대 약학은 미적분까지가 범위인 것도 차이점이고, 인하대 의예, 가천대 의예, 숙명여대 약학은 미적분까지 시험을 봅니다. 한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이 가천대 의예가 약수령 논술이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가천대 의예과는 논술 예시 문항을 발표했는데 일반 자연계열의 논술과 똑같은 형태인데 문제가 은근하게 어려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성균관대 의예약학이 수학 1, 2를 시험 범위로 하고요. 올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수리논술의 난도와 유형 분류는 대학의 네임밸류를 제외하고 그냥 논술 시험의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순수 논술은요, 함수를 만들고 분류하고 미분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통 논술형, 소문항이 많은 그런 형태의 논술이고, 제시문 기반형은 제시문이 길고 제시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용어나 수식들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그런 논술이고요. 추론형은 수능적인 개념과 영역 밖에서 정수의 쌍을 샌다든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추론형이고, 요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올해 2025학년도도 이렇게 고정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말고 이런 흐름이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고사 1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치한약수의 논술을 사실에 근거해서 요약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논술 지원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논술의 합격 가능성. 예년보다는 논술로 모집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천대 의예과가 40명이나 뽑는 덕이 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의예과에 합격하는 게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주눅들지 말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따질 때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 정도의 학생이라면 의치 한약수 중에서는 3합 5의 약대 정도의 논술을 지원하는 걸 제외하고 의예과 논술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3합 4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지원한 학생이 실제로 수능 체제로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0.1%도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논술 지원을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논술의 난도는 예전에는 일반 자연계열과 완전히 틀리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 자연계열의 상위권 대학 정도의 논술 난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도전을 해보긴 하는데, 대신 세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변별을 위해서 난도가 매우 떡상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한다는 사실도 긴장하면서 받아들이면 좋겠고, 논술 대학을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출제 범위, 과학 논술의 여부, 의학 논술의 여부, 그리고 논술의 난도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고, 교과는 내신이 3.0 정도 된다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했죠. 근데 4등급, 5등급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타격을 받긴 해요. 이런 학생들은 논술 100쪽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학계열의 논술은 정말 매력적인 그런 전형임에 분명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학계열 논술 준비를 시작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원만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신중하게 지원을 하시고, 최소한 수능 이후에 논술 준비 기간을 확보해서 논술 대학을 지원해야지, 논술 준비 1도 안 했는데 수능 다다음 날에 있는 의학계열의 논술에 지원하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아주 곤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